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패턴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죠. 뭐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가 아니면 뭐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게 됐었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게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패턴 안에 저거를 넣을 수 있어요. 텍스처.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패턴 안에 텍스처를 넣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랑 여기를 제가 팔만 다른 그 뭐지? 다른 질감을 넣어볼게요. 여기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원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추가를 하면 이렇게 원단으로 다니고요. 물체 목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각종 2D 패턴들이나 또는 아바타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 심 페어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봉질입니다. 얘네들은. 그죠? 심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재봉질 애들이고 여기가 이제 2D 패턴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체 목록을 다룰 때는 뭐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체 목록 다룰 때는 우리는. 그리고 이게 페이브릭을 다룰 때가 더 많은데 원단에서 보면은 이제 이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종류에 보면은 지금 혼용률이라고 돼가지고 그냥 종류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이름 지정을 뭐 따로 해두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 외에는 딱히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재질도 재질이지만 재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메테리얼이에요. 그래가지고 색상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텍스처를 넣거나 이런 건데 텍스처를 이게 키고 여기서 노말 맵이라고 돼 있는 거 말고 여기 눌러보면은 여기 텍스처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불러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불러볼까나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불러볼까요? 아니 이런 거 불러볼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없어. 48비트와 63비트는 이미지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포토샵이 필요하겠네요. 포토샵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막 몇 비트는 불러올 수 없다 라고 막 하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저기 열 수 없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이미지 RGB를 지원하는 이미지의 비트 수가 8비트입니다. 8비트 RGB. 그래가지고 8비트를 사용하는데 16의 2승으로 돼가지고 256 컬러 RGB 3개 해서 8비트예요. 그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흰색 검은색 열려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갑자기 열고 싶어져가지고 이거 패턴이잖아요. 패턴 열면 재밌잖아. 열려라. 컴온. 아 16비트네. 역시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미지에서 여기 들어가서 모드를 보면은 이게 지금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으로 되어 있을 때는 RGB에서 나타낼 수 있는 컬러의 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단계가 더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8비트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이거를 JPG로 저장을 합니다. 바꿔서 똑같이 저장을 하고 마블러스로 다시 와서 마블러스에서 텍스처 열기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 가서 쭉 내리고 JPG 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갔는데 보이진 않는데 텍스처 세상 적용 아니지 잘못 넣었다. 이거 노말 맵에 넣었잖아. 텍스처를 노말 맵에 넣으면 안되고 색상에다가
텍스처 없음. 텍스처 변환 정보. 노멀 맵에 얘를 넣으면 안 되지. 노멀 맵엔 노멀 맵이 들어가야지. 얘는 끄고 다시 열기 위해서 노멀 맵 열고, 여기도 16비트 모드를 8비트로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JPG로 하고 저장. 오케이. 끄고 내리고 노멀 맵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럼 여기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까요?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다른 예로 새로 만들어진 패브릭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이 패턴을 선택하고 아래로 쭉 내려다 보면은 이쪽에 원단을 뭘로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패브릭 1으로 바꿔주면은 패브릭 1이 적용되고요. 패브릭 1에서 얘를 직접적으로 색상을 바꿔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노말이 들어가는, 노말 들어가나? 강도를 5까지 높여볼까? 노말 보면 노말도 들어가죠. 이렇게. 텍스처 색상 적용, 온, 오프, 뭐, 그렇게 들어가고요. 노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말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색상, 환경반사, 정반사, 정반사 맵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쭉 들어가 있죠. 컬러는 텍스처를 바로 넣을 수 없게 돼 있네. 음, 음. 그렇고 이게 재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가지는 기본 색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반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를 말해줘요. 이걸로.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얘를 회색으로 두겠다, 또는 얘가 반사할 때의 반사 색깔을 다른 색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뭐 노란색으로 반사시키거나, 그죠? 얘가 색이 좀 더 진해지면 더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반사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광택이 뚜렷할 건지 밋밋할 건지 그런 거를 정해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추 옷을 어느 정도로 쓸 건지에 대한 거를 그걸 여기서 정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걸 다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으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죠. 기본으로 두려면은 최초로 돌아가려면 맨 위에 있는 거 되돌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재질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맥스에서 뭐 그런 거를 다뤄봤죠. 이 메테리얼에 대한 거 간단하게 그거랑 같은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성은 어떤 거를 뜻하냐면은, 얘가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서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적용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네 둘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시뮬레이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턴 자체에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그 입자를 얼마로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20으로 돼 있는데 20이면 좀 많이 러프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10 정도로 놓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여기가 좀 지글지글 거리면서, 아이고, 컨트롤 Z, 이제 스페이스바가 갑자기 꺼졌죠.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면 10을 기준으로 주름을 다시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게 와이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 몸통 쪽에 있는 애가 현재 20mm당 하나씩 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팔뚝 쪽에 있는 거는 이제 10mm당 점이 하나씩 찍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끄트머리가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각이 잘못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요런 데가 있는데, 이게 가이즈 엉뚱하게 들어가 있죠? 그걸 빼가지고 여기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됐죠 이제. 근데 여기는 아마 제 예상에 계속 우글우글 거릴 겁니다. 지금 위치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위치가 지금 위아래로 겹쳐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글거리는 거를 좀 피하기는 힘들고요. 자, 이제 다시 원단 보기를 이렇게 보기로 바꿔주고, 여기 보면은 원단의 두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커먼, 자, 패턴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저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속성, 패턴의 속성을 보면은 이제 고무줄이라는 게 있어요. 선분 길이는 뭐 당연하겠지만 선분 길이는 선분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그거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였죠. 3D 선분 길이와 2D 선분 길이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 탄력에 의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좀 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고무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고무줄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애인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끝에 소매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소매를 넓힐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그죠? 소매를 넓힐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매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넓힐 수도 있는데 소매를 이렇게 많이 넓히면 이 상태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뮬레이션을 걸면 소매 이게 넓어지죠. 그죠? 넓어지면서 이게 펄럭펄럭하게 되는데 소매가 넓어져서 펄럭펄럭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뭐라 하지? 옷이 많이 늘어나서 펄럭거리는 것 같아서 이거 옷이 새 옷처럼 바꾸기 위해서 얘를 좀 찝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옷을 좀 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다가 내부 선분을 긋고 거기에 고무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내부 선분 긋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보면은 내부 다각형 또는 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그랬던 그거거든요. 여기서 기준을 잡고 이쪽에 선을 그어준 다음 한 번 꺼주고 그 상태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부 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아유 좀 나가자 좀. 됐다. 이렇게 내부 선분이 거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내부 선분이 뭐 하는 거냐면 이 내부 선분 내에다가 다른 옵션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고무줄이 되겠죠. 그죠? 이제 고무줄을 넣어주고 그대로 딱 플레이를 시켜보면 조금 잡히죠. 그죠? 근데 이제 고무줄의 강도를 늘리면 얘를 한 23까지 늘리고 다시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해보면 변화가 딱히 없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분 길이가 있거든요. 고무줄의 선분 길이. 이거를 나는 이게 한 20까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20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20까지. 마찬가지로 저기서 고무줄을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끝나는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무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보면은 고무줄을 넣는 게 있고요. 고무줄을 넣고 그 다음에 선분 길이를 20까지 줄여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어떤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런 데 많이 들어가요. 그 드레스 같은 거에서 어깨뽕 막 조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또는 치마의 중간중간에 주름 넣기 위해서 주름잡이 박음질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는 거 바깥으로 이제 뭐 나는 뭐 고무줄 안 쓰겠다. 그럼 다시 고무줄 빼면 되고요. 끝에 부분에만 고무줄을 넣는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끝단에다가 원단보다 약간 더 좁은 형태의 띠를 둘러가지고 박음질을 해둔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라 그러지? 라운드 띠 끝에 들어가는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 목 쪽에도 마찬가지로 목 쪽에도 그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목을 좁힌 다음에 그 좁힌 곳에다가 원통으로 둘러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넣는 것처럼 이런 박음질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고무줄은 다시 꺼주고 이렇게 퍼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봐야 되는데 자 다시 이쪽으로 보고
입자 간격에 대한 거는 설명을 했으니까 충돌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충돌은 뭐 하는 거냐면은 얘를 펑퍼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가지고 이 충돌을 올립니다. 이거를 뭐 한 20까지 늘려보죠. 진짜 왕창. 갑자기 막 이렇게 펑퍼짐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가져야 되는 두께까지 바뀌기 위해서 얘가 지금 막 늘리는 거예요. 이 폼을.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정확하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원단을 다시 요 선으로 바꿔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바디는 이 의상과 바디가 거의 붙어 있죠. 왜 그랬냐면 충돌 두께가 2.5mm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팔 쪽은 몸통과 팔 쪽에 있는 이 띄어져 있는 구간이 20ml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에 대한 거를 바꿔주면은 이 옷이 안쪽에 솜이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원래대로 돌려줘서 2.5에다가 다시 맞추고 엔터를 쳐주고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죠. 압력은 뭐 하는 거냐면은, 압력은 이제 압력을 이렇게 쭉 올려주면은 이게 충돌 두께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20, 그리고 압력이 없음, 압력이 많음. 자, 이렇게. 잠깐만요. 자, 여기서 압력에 대한 게 지금 얘가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계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압력이라는 거는 이 면과 면 사이에 들어가는 그 펑퍼짐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 얘는 면과 면 사이가 아니라 몸통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설명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비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네모를 하나 띄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떠라. 예, 떴죠? 자,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대로 하나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이쪽으로 대칭으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대로 이거를 꼬매주면 돼요. 그대로 꼬매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근데 얘네가 가져야 되는 시뮬레이션 특성들 중에 저게 있거든요. 중력 값이 있는데, 중력 값을 0으로 해줘야 됩니다. 얘네를 기타에 보면 전개수, 본딩, 스카이딩, 배치, 중력, 입자 간격, 형태 유지. 잠깐만요. 중력이 원에는 없는데 물성에는 중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만요. 중력값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시 찾아보고 놓치냐. 자, 이제 찾았거든요. 이거 어디냐면 환경에 시뮬레이션 속성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거 찍으면 이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지금 일로 빠졌어요. 환경의 시뮬레이션 속성으로. 근데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속성 에디터랑 환경의 시뮬레이션 속성이랑 이름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헷갈렸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중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0으로 만듭니다. 그냥 중력이 0이 되면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요, 옷이 아래로 안 떨어져 내려요. 옷이 아래로 안 떨어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는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중력에 의한 영향을 안 받고 주름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주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름이 왜 생기냐면 제가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위쪽으로 당겨가지고 천이 서로 맞닿게 되면 그때밖에 주름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베개 같은 경우는 어떻죠? 베개는 애초에 솜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맞닿아서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저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베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속성, 얘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두께를 충분히 줍니다.
30 정도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개별 두께, 개별 두께와 두께의 충돌, 그리고 이제 압력을 조절해가지고 요걸로 베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요렇게 붙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아건에 베개 같은 거 만들어야 될 때 이제 그 압력이 베개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게 변화를 해야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저기 이런 식으로, 자 잠깐만, 시뮬레이션을 껐다가 원래대로 되돌린 다음에 얘랑 압력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준 상태로 이렇게 두고 잠깐 멈췄다가 이 상태에서 압력을 뭐 한 2 정도, 엔터. 이게 빵빵해지는 거죠. 이게 그냥 볼 때는 안 보여요, 옷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패딩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거를 쓰거든요. 1일 때 이렇게 압력이 들어간 거고요. 이게 거꾸로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쭈그러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쪽에 뭔가 솜이 채워져 있거나 안쪽에서 뭔가 바람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두께를 줘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압력을 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거고요. 그때 외에는 잘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1 정도 주고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빵빵하게 9% 오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베개 같은 거 만들 때는 무중력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었고요. 자, 이거 지워낼게요. 빼버리고. 자, 이제 다시 물성 설명으로 돌아가서, 물성 설명은 아니고 시뮬레이션 속성으로 돌아가서 입자 간격 됐고, 레이어는 뭐 하는 거냐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 옷 위에 뭐 간단하게 뭐 목도리나 뭐 이런 거를 추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걸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목도리는 옷 바깥쪽에 배치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에다가 값을 1 넣어주고 엔터를 쳐줘가지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레이어가 0에 가까움,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면이 레이어 가장 숫자가 높음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 순으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수축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위사와 경사가 있는데, 위사와 경사는 패턴에 그 패턴이 공장에서 찍혀 나올 때 그 패턴을, 그러니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 모든 모직을 만들 때는 가로줄, 세로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로줄의 수축률이 얼마인가, 세로줄의 수축률이 얼마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요. 설정에 들어가서, 아니 환경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속성의 중력을 다시 마이너스 0.98 000 이거였나? 9800? 네,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서 이제 막 쭈글쭈글 하면서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요거 늘어나는 정도, 요게 이제 위아래로 잘 늘어나는 옷이 되는지 좌우로 잘 늘어나는 옷이 되는지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쪽이 좀 널찍하니까 뒤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뒤쪽을 선택한 뒤에 얘네도 다시 입자 간격을 20으로 바꿔봅시다. 좀 많이 느려지는 것 같으니까. 자, 20 엔터. 됐죠? 이쪽도 20 됐죠? 이쪽 선택하고 이쪽에서 위사 경도를 뭐 한 500 엔터. 그리고 이쪽도 500으로 바뀌었겠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수축률 위사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뭐예요? 가로 세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125로 줄여볼게요. 엔터를 치면 줄어들죠. 근데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좌우로 많이 늘어나 있죠. 그죠?
이게 원래는 100으로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위아래로 줄어들이는 걸 하려면은 경사를 하면 되겠죠? 경사를 250까지 늘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R을 쫙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엄청 길게. 이게 그래서 이 위사경사 조절을 하실 때는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값을 막 2배, 3배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바꾼 건데 저거를 이제 미세 조절을 해가지고 옷이 늘어난 표현을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요거를 조금씩 퍼센티지를 더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됐고 충돌 설명도 했고 원단 정하는 것도 했고 식사 방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단의 식사 방향은 텍스처 들어가는 쪽에서 같이 설명을 해야 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배치 X축 위치, Y축 위치, 간격 방향 이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맥스에서 볼 때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뭐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축 맞춰가지고 좌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나? 아닌가? 그죠? 그거 맞죠? 우리가 이거를 처음 찝을 때 그 저게 뭐지? 배치점에다가 얘를 찍어가지고 얘를 적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X축 위치를 바꾸고 Y축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간격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좌로 할 거냐 안쪽으로 할 거냐 바깥쪽으로 할 거냐 방향을 각도를 돌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찝었던 원을 중심으로 각도 위치 그리고 돌아가는 그 로테이션 이거 맞춰가지고 재배열하는 겁니다. 재배열. 그래가지고 다시 맞출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고 자 그리고 형태 유지 본딩 스카이빙 이거는 심지랑 원단 깎기랑 그리고 형태 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메쉬 유형이 나와 있는데 메쉬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고를 수 있거든요. 메쉬를 사각형으로 골랐을 경우에는 이게 사각형으로 메쉬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리고 메쉬가 사각형화 돼가지고 나왔다고 치면은 얘를 원단 상태로 보면 이렇게 사각형 사각면화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플레이 시켜가지고 그대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블러스에서 그 뭐지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거 삼각면화를 애써서 사각면화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삼각이 계산이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사각보다. 그리고 형태도 더 부드럽게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갑니다. 삼각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단 기타 배치까지 다 끝났지? 이것도 3분 길이도 다 끝났고 시뮬레이션도 끝났고 좋았어. 자, 이제 선택하고 패브릭 1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거를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질에 대한 설명 아까는 했었죠. 그 메테리얼 해가지고 뭐 그죠? 색상을 뭐 블루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녹색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성으로 넘어오는데 물성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만 잘 써도 여러분이 딱히 여기에 안에서 뭐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뭘 기준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냐면 코튼을 기준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데? 잠깐만요. 쉬폰인가? 쉬폰도 다른데? 데님인가? 데님은 많이 다른데? 우리인가? 코튼 맞죠? 코튼.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코튼이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그죠? 값이 조금 높고 조금 낮고 뭐 이 정도인데 코튼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바뀌는 거를 잘 느끼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얘를 한간에 이제 시뮬레이션 속성에서 입자 간격을 많이 늘려볼게요. 입자 간격을 8까지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8이 되었을 때 입자 간격에 의해 생기는 요 주름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죠? 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거 제대로 나오려면은. 이게 지금 드레이핑이라고 하는 그 길게
길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다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하는 그거는 안 나오고 있지만 한 요 정도쯤 딱 놓고 보면은 주름이 요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요런 주름이 생긴다. 그죠? 근데 이거를 자 여기서 또 코튼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레더거든요. 이걸 가죽으로 바꾸고 다시 드레이핑을 걸면은 얘네가 또 바뀝니다. 이게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아 진짜 팍팍 바뀌게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늘리고 가볼까 그냥 입자 간격을 2배 정도만 다시 해줄까 그냥 플레이 됐다. 조금 빠르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원단을 다시 바꿔보죠. 레더 말고 시폰으로 가가지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주름이 이런 식으로 생성돼요. 자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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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이압. 네 이런 식으로 주름 잡을 때 자꾸 이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걸리적거리잖아요. 한 번 올리고 고정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W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해당 지점에다가 저거를 생성합니다. 핀을. 이게 시침인데? 음, 잠깐만요. 단축키가 바뀌었나? 시침, 시침, 수정, 선택, 벨트, 아바타의 시침, 핀, 박스, 핀 길게 누르면 박스 올가미. 아, 이거 시침, 수정. 잠깐만요. 이거 W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되던 거 어디 갔었지?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 이렇게 되거든요. 공중에 고정됐죠, 얘가. 버텍스 하나를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고정시킬 수 있는데,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도 이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고정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름이 생기거든요. W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보면은, W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그 자리에 이렇게 고정점을 생성해줘요. 그래가지고 천이 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저번에 말했던 그 이 캐릭터에 목도리를 두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어느 한 점을 고정해가지고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접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접혔으면은 접은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이 시뮬레이션 걸리는 걸 끄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점 있거든요. 요 점 버텍스 얘를 선택해서 델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점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이걸로. 이게 선택이 되냐? 선택 안 되는데? 점으로 선택. 여기도 선택 안 되는데? 얘가 시침이어서 시침 수정으로 해가지고 시침 박으면 될 텐데. 이것도 선택이 안 되네요. 자, 무브 툴로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이거를 델트. 됐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쪽에다가 이제 여기를 고정해야 되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아까 전에 배웠던 고무줄을 넣고 그리고 강도를 늘려주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대칭 선분 길이가 뭐 이렇게 있는데
37cm 보다 한참 적은 20cm로 해서 고정을 해주고 플레이를 눌러준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고무줄로 잡혀서 어! 이런 제길! 실패. 예, 다시 올려야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물성의 속성에 대한 거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앞에 D라는 게 있고 앞에 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앞에 S라는 게 있는데 D라는 거는 일종의 미리 보기 형식의 물성 그 값이고요.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실제 그 물성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그 물리값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리값에 갖도록 이거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R을 골랐을 경우에 D를 고를 경우보다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드레이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루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원단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 했지? 일단 세부 속성에 대한 거는 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두께라고 있는데 두께가 뭐 솔직히 두께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께를 얘를 만약에 제가 뭐 한 8mm 그래가지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두께가 생성돼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엔터를 쳐보면은 이 두께에 의해 가지고 얘가 더 이상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뭐 그러지 못하는 천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 정말로 가죽 벨트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께 체크해가지고 그 가죽 벨트에 맞는 두께를 넣어주시면 돼요. 정말로 이렇게 막 두꺼워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께를 나는 이제 여기서 두께를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두께대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1mm 정도 바꿔주고 엔터를 쳐주면 다시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레더 같은 것도 있는데 레더를 실제로 진짜 가죽에 맞춰가지고 바꾸려고 하신다면은 레더 두께에 맞는 걸로 이제 여기서 뭐 3.5mm 뭐 이래가지고 진짜 가죽처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5mm 정도 되는 거는 가죽 자켓 정도에 맞겠죠? 외부에 요새 뭐 겨울게 입는 옷.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두께 조절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코튼 이래가지고 면으로 바꾸면 이제 얇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변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물성에 의한 그 변화를 봤어요. 이 주름 잡히는 거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바꾸려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걸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